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오늘은 칼슘 연면 시비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를 더 좋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서 보조적으로 열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일을 해야지, 열매가 달렸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그때 막 영양소를 주는 거는 썩 좋지 좋지 않다기보다는 효과를 훨씬 덜 보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칼슘과 인가리를 매주 계속 줄 거예요. 수확할 때까지. 와, 저거 정말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물론 취미농이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전업농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좋은 방법이긴 한데,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서 손해볼 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부분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영양제 주고 아미노산 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당도 개선제 이런 것들, 열매 크게 만들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성분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미량원소에 비료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아미노산에 미량원소나 비료가 섞여 있거나,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를 따라 하신 분들은 이미 필수 원소와 필수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를 이미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더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주었고, 블루베리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주어봤자 돈만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칼슘과 인가리만 수확을 할 때까지 계속 줘요.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양제를 타다가 연면 시비를 또 같이 해주고, 이런 방법을 써서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리를 사서 쓰고 칼슘을 사서 쓰는 거는 지출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출면에서 보면 그 말은 맞아요. 맞지만,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영양제를 또 사서 주고, 그리고 미량원소 돼 있는 거를 또 줘요. 당도 개선제 이런 것들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사서 줘요. 그거를 사서 주면 그것도 한 번에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관주든 연면십이든 계속 해야 되고, 항상 제가 성분비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의 성분비는 대부분 함량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함량이 높은 이거나, 아니면 함량이 높은 인가리 사가지고 그냥 하세요. 물론 저같이 친환경 재배 하시는 분들은 30% 미만의 비료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서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30% 미만의 비료를 구매를 한다 해도 연면 시비용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영양제나 당도 개선제를 알고 있는 것들을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더 많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같은 지출이라도 훨씬 더 절약되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따라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해볼 일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지출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구매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영양제를 무료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건데, 그게 해당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한번 하고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관주로 주면 되겠네,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관주로 주는 거하고 연면 시비로 주는 거하고는 흡수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인갈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빨리 되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가 훨씬 더 빨리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그럼 무조건 연면 시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영양소를 줄 때 내가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줄지 생각을 하면
관주가 훨씬 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관주는 천천히 흡수가 돼도 옆면 시비보다는 더 많이 흡수가 돼요. 옆면 시비가 흡수는 빠르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빨리 다 흡수를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주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옆면 시비도 답이 될 수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 오히려 관주보다는 옆면 시비가 실제 사용하는 양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옆면 시비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성분비를 보시면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열매 같은 경우, 열매가 있을 때 뭐 질소를 줘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질소를 주면 열매는 커질 수는 있지만 열매가 나중에 물러져요. 그러면 유통 과정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질소를 주지 않는데 내가 사용하는 건 질소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질소가 들어있는 그 비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질소의 함량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질소의 함량이 높은 거를 과일을 수확할 때까지 옆면 시비를 하게끔 나오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열매가 물러지는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소를 약하게 조금만 주는 이유는 그 질소의 효과를 어느 정도 봐서 열매를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지, 열매를 아예 그냥 막 자라게 하려고 질소를 주는 건 아니에요. 질소를 많이 주면 열매가 물러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질소의 함량이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높은 거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칼슘하고 인가리는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면 안 돼요.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옆면 시비를 지금 칼슘만 하고 다음에 인가리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면 시비 이거 2번 해야지, 살충제 1번 해야지, 거기다가 또 뭐 EM이나 영양제 해야지, 그럼 한 번에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귀찮으니까 얘하고 칼슘하고 인가리를 일주일에 1번씩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칼슘, 다음 주는 인가리, 이런 식으로. 물론 한 주에 한 3일 간격으로 벌려서 오늘은 칼슘 주고 한 3일 후에 인가리 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일주일에 3번 옆면 시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힘들 거고, 다른 것들을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영양 성분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 열매를 좀 더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칼슘과 인가리를 계속 주는 거고, 왜 칼슘과 인가리를 주냐? 당연한 거죠.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고 당도 높게 만들고 뭐 크게 만들고 유통성 개선시켜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인가리와 칼슘, 그리고 붕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골고루 영양 성분을 준 다음에 우리가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옆면 시비로 공급을 해주면 열매가 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확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농사를 잘 지었거나 열매가 좋았던 분들은 확 느끼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런 어떤 데서 느끼냐면은요, 열매를 따가지고 실온에 놓아서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나요. 단단한 경도라든지 아니면 씹었을 때 그 아삭한 맛이라든지 아니면 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약간의 차이는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온에서 며칠 동안 놓았을 때 한 3일 후에 보았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유통 과정에서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거는 유통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잘 생겨서 힘든데 저렇게 하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 개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품종의 상태보다,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상태보다 개선이 된다는 거지, 완전히 너무나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될 정도로 확 바뀌는다,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되니까요. 이런 방법들로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계 소득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자, 섞을 때는 항상 이 물을, 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버리시고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병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버리셔가지고 환경오염 또 시키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똑같은 거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기본적인 원리를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각자 농업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 방법을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